네, 안녕하세요. 수요일마스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올해 들어 코스피 3,200선을 돌파하기도 했고 다시 2,900선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의 방향성이 아주 중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 상승을 위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해 당분간은 증시 다시 쉬어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변동성은 그래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속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수익을 불러올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위해서 오늘 2시간 동안 또 생방송으로 열심히 달려갈 예정입니다. 자,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관심주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또 2부에서는 알찬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1-786-1023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상담도 잠시 후에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2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급등스타 정우철 전문가님, 또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 함께하시네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 여러분들, 급등스타 정우철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 3월부터 2달 연속으로 주말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린 것 같은데 찾아뵐 때마다 급등이 임박한 테마주들 많이 소개시켜드렸고 그다음에 급등을 좀 대부분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주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장 어떻죠?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방송도 마찬가지로 후속주로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오늘 2종목 가져왔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급등주 한번 받아가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방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적풍 전문가님의 인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이제 맞이했는데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종목이나 이런 것들 시장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셔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 현재 증시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장은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해외 증시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최근에 좀 더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방송 통해서 알려드릴 것이고요. 지금 보유 종목들 고민하시면서 이거 좀 정리해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 그런 분들께는 이따가 이제 상담을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어떤 종목으로 갈아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종목을 준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알차게 제가 준비한 거 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갈 거니까 많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익마스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와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어제 마지막 장에서 모두 빨간불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이 오를 대로 오른 것도 같은데요. 유동성이 많은 요즘 시장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번 주 급등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네. 대부분 이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종목들을 보면은 이수앱지수라는 종목이 차트를 통해서 좀 보시면 이번 주에만 이수앱지수라는 종목이 약 30% 정도의 급등이 나왔었고 심지어 이화전기라는 종목은 이번 주에만 6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시장은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종목이 장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들 지금 따라잡기에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토대로 후속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거에서 이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증거가 뭐가 있냐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백신 등에서 혈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스푸트니크의 도입 기대감이 시장에 돌고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2%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슈까지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백신 관련주에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도 되신다라고 좀 생각을 들고 순환매가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장은 항상 새로운 이슈 그리고 테마에 주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글로벌 대기업들의 OTT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두나무의 뉴욕 증시 상장이라든지 항상 이런 새로운 이슈라든지 테마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던 시기가 지금 테마에서 강세를 보이던 테마주들이 좀 소멸되던 시기였어요. 그 상태에서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연이은 호재에도 움직이질 않으니 테마주에 여전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2% 정도밖에 안 되고 4차 대유행이 우려된다? 그럼 저는 지금 이 수급들이 코로나 관련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또 눈에 띈 점이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자가 진단 키트의 승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을 볼 게 아니라 거리두기 테마로 우리가 또 관심을 돌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가진단 키트가 활성화되면은 그동안 나오지 않았었던 추가 확진자들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슈, 이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거리두기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에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된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백신으로 이 코로나가 조금 더 나아진다면 또 말씀을 방금 해주셨던 것처럼 이 순환매 시장이잖아요. 다음으로 상승하는 섹터가 거리두기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리두기 관련주 좀 백신만큼이야 좀 생소한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거리두기 관련주라고 하면은 이전에 3월도 그랬고 8월도 그랬고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재택근무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시장에서도 거리두기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메가MD라는 종목 그리고 이제 뭐 YBM넷이라는 종목도 이번 주에 특히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이제 YBM넷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움직였었고 저번 주와 더불어서 메가MD라는 종목은 과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거리두기 관련주에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리두기 관련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이슈, 이번 주 이슈였죠? 이번 주 이슈 어떻게 이번 보셨을까요? 주부터 봐야죠. 일단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실 이제 우량주라고 불리우는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 수익이 거의 안 나는 한 주였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지금 1월 달에 조금 비싸게 대형주를 사셨던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사셨었는데 지금 이거를 정리하고 뭐 다른 걸로 지금 교체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지금까지 버티셨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말씀, 이제 긴 터널이 끝나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굉장히 개별주가 강했었는데 다음 주도 일부 개별주는 강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이번 주 보니까 원래 이제 주 초반에서는 비트코인 쪽이 조금 좋았었어요. 실제 비트코인 시세도 많이 올라갔다가 이번 주에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비트코인 쪽에 관심을 조금 받다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백신 뉴스가 터지고 나면서 백신 관련주로 관심이 쏠렸고 근데 이제 백신 관련주가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미국에서도 화이자 모더나의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데서 알 수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변이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백신 접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음에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연일 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관심이 좀 쏠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 이제 뭐 백신을 더 가져와야 된다 또는 이제 다가오는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또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또 백신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쏠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좀 한 번 더 그 다음 쪽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 다 식었죠. 그다음 이제 백신 쪽도 갈 수는 있지만 이제부터는 좀 불안하단 말이죠. 이슈가 이미 충분히 많이 됐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거 어떤 사람들이 뭐 백신주로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그건 이미 거의 끝난 거니까 다음 거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많이 알 수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디스플레이까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테마주만큼이나 또 시세를 많이 낸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인데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번 달 들어서 22,000원대에서 27,000원 구간까지 생각보다 이게
뭐 어떤 테마나 이슈를 엮였다기보다는 그냥 단기 저점에서 단기 눌림목에 있는 우량주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는 업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LG 디스플레이 현재 주가가 최근에 몇 년 사이 최고가예요. 지금이. 위로 돌파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한 종목으로도 이번 달 한 달 안에 한 30% 정도, 20, 30%씩이 굉장히 편하게 나올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다음 업종을 공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초창기에 시작할 수 있는 업종들을 여러분께 많이 소개를 좀 드렸고 오늘도 그렇게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이슈 보시기 바라겠고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종목들을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도 실적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 못 사신 분들은 지금도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암호화폐 또 다음에는 백신으로 쏠린 이번 시장이었고 반도체 관련주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이 우량주들만 매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안 그래도 이제 2부에 그 부분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가 3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3월 말에 무슨 얘기 드렸냐면 실적이 전망이 좋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또는 실적이 나쁠 거라고 예상되는 어닝 쇼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한 달 뒤인 지금 살펴보시면은 뭐 작게는 5%, 많게는 30%까지 이미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선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실적은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데 벌써 3월 말부터 5월 초에 나오는 실적이 반영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이미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것이고 실적에 대한 정보가 없다가 지금 막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지금 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예전에 전망이 됐던 것들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정보가 전혀 없다가 최근에 리포트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이제 종목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비하면 잡을 게 별로 없지만 지금도 실적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마 다음 주가 실적주를 사기에 좋은 마지막 주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실적주를 사는 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실적 시즌이 임박한 만큼 그 관련 종목들 잠시 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종목들 움직였을까요? 네, 일단은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그중에서도 이트론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유는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얀센이랑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스푸트니크의 국내 도입에 대한 문제는 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한가 갔는데 이 이트론이 동전주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랑 함께 한국 코퍼스에다가 1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는 이슈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사실은 이 백신이랑 조금 엮이기만 하더라도 50% 정도의 급등이 나오는 시장이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보시면 이 스푸트니크 관련주인 이 리트론만 보셔도 상당히 이번 주에 강세를 보였는데 과연 이 러시아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만 강하게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이자, 모더나와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부터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 도입 기대감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온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한국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백신들 화이자, 모더나 관련주 지금 바닥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항상 테마주 매매를 하실 때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대장주를 애초부터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화이자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KPX 생명과학이라는 종목도 이번 주에 슬금슬금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대한과학 역시 콜드체인 관련주로서 바닥권에서 6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오는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줬는데 하지만 이전에 거리두기 때부터 노출이 됐었던 종목들이었죠. 바닥권에서 400% 이상 간 종목들이고 기간 조정 거치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 대한과학이나 KPX 생명과학보다는 이중 모멘텀으로 화이자랑 엮이는 종목이 좀 더 급등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전에 노출됐었던 재료를 가진 대장주들은 생각보다 다시 그 재료가 노출됐을 때
강하게 주가 상승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올라왔던 종목이지만 지금 최근에 나왔던 테마와 엮이는 이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지금 다시 비슷한 모멘텀과 이슈가 나왔을 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중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2개 가져왔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종목들 받아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이 백신 관련 이슈로 동전주에서 이 지폐주로 등극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매수가가 낮으면 투자자분들도 좀 접근하기가 쉬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너무 저렴한 매수가라 지금 제가 볼 때는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트론이 지금까지의 테마주들 올라왔던 거, 이전에 두나무 상장과 관련해가지고 에이티덤 인베스트라는 종목도 시장 주도주로서 주도 테마로서 상당히 강력한 움직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러시아 백신과 관련된 이슈는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트론이라는 종목도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상당히 전고점 돌파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잡기에는 상당히 조금 무리수다.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트론이나 바이넥스 같은 러시아 백신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화이자라든지 아니면 거리두기 관련된 테마들 주목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30% 정도의 수익률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트론의 긍정적인 움직임 기대가 되긴 하지만 현재 전고점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상승할 만한 종목들 살펴보는 게 더 현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이트론까지 살펴봤고요. 또 적풍 전문가님의 이번 주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종목들 움직였을까요?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을 꼽아보자면 휴마시스라는 이 진단키트 관련주를 또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시장의 흐름이 비트코인 쪽에 있다가 백신으로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백신도 백신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진단키트 관련주가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린 곳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얘기처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잘 가고 있냐면 작년에 사실 열풍이 한번 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시고 계세요. 심지어 막 3분의 1 토막까지 나가지고 자포자기 하신 분들 계시는데 정말 이제 놀라운 부분이 얼마 전에 미국 FDA에서 승인받았다는 이슈 한번 나오고 또 최근에 새롭게 이제 우리 서울시장이 되신 오세훈 시장이 자가 진단 키트를 도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거기다가 얼마 안 있어서 또 실제 우리나라 국내 1호 자가 진단 키트가 휴마시스 쪽에서 나오게 되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킨 것이죠. 한번 주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요. 작년 진단 키트가 제일 많이 갔을 때 그때가 작년 8월이에요. 근데 8월 달에 보시면 그때 만들었던 주가가 19,000원인데 이번에 거기로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진단 키트라는 종목의 대장주가 작년에는 시젠이었단 말이죠. 근데 시젠은 아직 전고점을 가기에는 상당히 많이 더 구간에 남아 있는데 비해서 시젠보다 휴마시스가 더 강했단 말이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두 종목의 차이는 제가 볼 때 시가총액이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 거라고 보는데 휴마시스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시가총액이 5천억대 그리고 시젠의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니까 한 5배 정도 더 가벼운 종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종목을 선정하실 때도 이 시가총액 규모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2조 원이 넘어가는 기업은 사실 테마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대형주급의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고 제가 주목하는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시젠도 이번 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현재 주가 상황이 어떤 자리냐면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굉장한 낙폭거래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에도 확진자는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보다는 적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낙폭거래주를 저는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라는 게 지금은 테마 이슈보다는 지금은 결국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작년부터 수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이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이라면 봐도 좋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을 산다면 휴마시스 같은 전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 실적주를 보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특징주 휴마시스
살펴봤고요. 또 제2의 휴마시스가 될 만한 종목도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마시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가총액 규모가 클수록 테마주 성격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어떤 이슈가 다가올 즈음에 그 관련돼서 좀 테마성 강한 일부러 좀 시총 작은 종목들을 노리는 것도 이 투자할 때 이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단타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가지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가총액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대신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위로도 많이 오르지만 아래로도 많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무조건 오른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 방송에 나올 때는 한번 2번, 3번, 4번 검토를 하고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그 출연했을 때 그 공개 방송에서 한 종목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히림이라는 종목을 드렸었어요. 근데 히림이 지금 많이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1,200억인데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소개시켜 드렸을 때는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시가총액이 작아서. 근데 보시면은 작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노리는 것도 이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위험하기 때문에 좀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성 강한 종목들은 이 위로도 아래도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차트적인 움직임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한 주간의 이슈와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바로 관심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관심주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제 첫 번째 추천주는 이제 태경케미컬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번 주에 바이넥스랑 이트론이랑 이화전기라는 종목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백신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국내 도입이 결정된 백신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이슈가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추가적으로 한국에 들어온다라는 이슈가 금요일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중에 화이자 백신이 277만 명 분이 들어오는데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이 되는 이슈인데 최근에 콜드체인 관련주들 화이자 이슈 있어가지고 대한과학이라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250% 이상 올라왔어요. 대한과학이라는 종목이. 근데 차트를 보시면 기간 조정을 지금 강하게 받고 지금 최근에 조금 반등 나오는 구간들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일신바이오라는 종목 마찬가지로 이전에 콜드체인 관련된 이슈 때문에 바닥권에서 상당히 강하게 355%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 거치면서 횡보하다가 최근에 지금 바닥권에서 돌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대장주를 앞다퉈 다투고 있는 와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태경케미컬은 마찬가지로 콜드체인 이슈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는 이슈 때문에 올라왔지만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2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차트 보시면 기간 조정이 상당히 짧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중간중간에 조금 버텨주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보면 마켓컬리 관련주로도 엮입니다. 마켓컬리가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으로 인해서 공모가 대비 50% 이상 40% 이상 상승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마켓컬리의 뉴욕 증시 상장 이런 모멘텀도 붙어서 샛별 배송이라 그러죠. 샛별 배송 관련주로 태경케미컬이 엮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주가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마켓컬리 측에서도 이슈가 나왔습니다. 샛별 배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시장에서는 이 마켓컬리가 뉴욕 증시 상장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몸집 불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마켓컬리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 흥국 F&B의 차트를 보시면 마켓컬리의 뉴욕 증시 상장 때문에 바닥권 대비 200% 올라왔다 하더라도 창투자 종목들이 조정받았을 때 생각보다 강하게 조정받지 않고 고점 구간에서 지금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마켓컬리 이슈도 시장에서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백신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고 마켓컬리 모멘텀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태경케미컬이 상당히 콜드체인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거고 목표가 같은 부분 말씀드리면은 17,000원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손절가는 13,850원 추세 하다 부분 제시해드리면은 괜찮은 가격 전략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경 케미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가지 모멘텀, 즉 이 상승할 만한 재료를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마켓컬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 이 분위기상 백신이나 뭐 조금 더 큰 그런 이슈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번 주에는 뭐 웹툰이나 뭐 웹 모바일 뭐 이런 종목도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되게 좋게 봤거든요. 네. 근데 좀 약하지 않나요? 태경 케미컬?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보면은 이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은 웹툰이라든지 향후 좀 미래적인 관점에서 봐도 괜찮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이 어느 순간부터 개별 종목 장세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더불어서 국내 백신 접종률이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슈와 더불어가지고 지금 아시아 국가에서 대부분의 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시장을 살짝 좀 기피하는 경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테마주들이 가는 장세라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백신 관련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경케미컬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대기업인 뭐 마켓컬리라든지 아니면은 화이자랑 엮이는 콜드체인 관련주로서 이전에도 주가 상승력을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맞춰서는 상당히 그래도 급등을 뽑아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경 케미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개별 장세 시장 속 지금 상승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85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이제 다음 거를 준비를 많이 해요. 지금 사람들이 어느 쪽을 많이 쏠렸다 그러면은 저는 과감하게 그 부분을 배제를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쪽을 많이 이제 선침의 관점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제가 드린 종목들은 보통 한 1, 2주 정도 시간이 충분히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정리하고 매집을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번에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종목 선정을 했는데 저는 2차 전지 소재 쪽을 좀 보려고 해요. 2차 전지라는 게 지금 작년의 열풍에 비하면은 지금 조금 조용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수출입 현황들을 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대기업, 중소기업들 공통적으로 봤을 때 가장 수출이 많았던 부분이 반도체가 아니라 자동차 쪽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한 성장폭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보다 보니까 2차 전지 쪽 보다 보니까 요즘 너무 잘 나가네. 그 소재주를 보게 돼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사마알미늄이라는 종목인데요. 사마알미늄이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이라고 하는 그 소재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거의 뭐 과점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에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마알미늄이라는 종목이 작년에 굉장히 열풍이 있었을 때 이제 테슬라로 많이 올라갔었어요. 테슬라에 공급하는 배터리 소재주다. 그래가지고 또 테슬라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을 통해 가지고 가는 거죠.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데 수혜주가 될 수 있는데 사마알미늄이 작년 코로나 직전 대비해서 주가가 한 뭐 3배가량 올라왔다가 단기간에 최근에 급락이 좀 나와가지고 14,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제 단기 낙폭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왜 올라오고 있느냐? 이게 바로 실적이에요. 실적 정보가 이미 지난달 말부터 시장에 한번 돌기 시작했고 2차 전지가 이번에 자동차 쪽이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천천히 사왔던 것이죠. 실제로 제가 사마알미늄의 이 실적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부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매년 조금씩 성장하는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주가만 그냥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들이죠. 회사는 여전히 잘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은 빠질 때 사는 게 정상이에요.
올라갈 때 사면은 뭐 수익도 나겠지만 보통은 빠질 때 사야 수익이 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전 사마알루미늄이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요즘에 그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정책, 또 인프라 정책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도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구리 가격 상승을 많이 들어보셨죠? 알루미늄도 똑같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사마알루미늄 원자재 가격 상승 플러스 2차 전지 소재로서의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가 한 1,400원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데 저는 다음 주 여러분들이 한 1,500원 이하쯤이라면은 충분히 사셔도 좋은 가격이다. 웬만하면 10,000원쯤에 사시면 더 좋겠죠. 약간 눌리는 거 잡아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 구간은 13,000원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수익률 30% 정도 노려보는 종목이니까 그 대응 한번 해보시고, 손절가는 9,000원으로 제시해드리니까 9,000원 깨지면은 각이 나겠지만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9,000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마알루미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알루미늄 박, 그 얇은 박을 만들어서 이 자동차나 배터리에 들어가게끔 공급하는 업체인데 LG화학에도 공급하고 좀 독보적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시총도 낮은 종목이고 또 재료도 확실해서 움직임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찾아보니까 DI 동일이라는 종목도 좀 같은 그런 뭐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이런 같은 재료라면 뭐 DI 동일이라든지 방금 말씀해주신 이 사마알루미늄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네네. 굳이 사마알루미늄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미 앵커님이 말씀 다 하셨어요. 제가 아까 전에 시젠이랑 휴마시스 얘기를 할 때도 예. 시가총액이 5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국에 작은 게 더 많이 갔거든요. 지금도 DI 동일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분야에서는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종목이 무조건이라는 말씀은 안 되지만 현재 진짜 갈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DI 동일의 시가총액이 4,300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사마알루미늄이 이제 1,000억 원대를 좀 넘어가고 있어요. 한 시가총액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탄력을 보자면 당연히 가벼운 종목이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사마알루미늄을 가져온 거니까 말씀하신 DI 동일도 굉장히 좋다. 하지만 사마알루미늄이 더 빠를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마알루미늄입니다.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1,50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관심주는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서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되는 점이 거리두기 관련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비대면 관련주로서 메가MD라는 종목이 상당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YBM넷도 올라오고 이 교육주가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수능이라는 큰 이벤트가 끝난 와중에서 왜 올라올까 생각해보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이슈밖에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보면은 거리두기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교육주는 좀 고점이고 그러면 저는 원격 근무, 재택 근무 관련주인 이 소프트 캠프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 캠프는 원격 근무랑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가 단순히 재택 근무 관련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전에 한번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었죠.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이 이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슈가 있었었죠. 그때 이제 백신 여권 관련주가 크게 급등했었을 때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은 대장주로서 200%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알로이스라는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드렸었던 OTT 대장주로서 바닥권에서 200% 이상 올라왔어요. 이러한 주가 상승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기존의 모멘텀도 있지만 대선 관련주라는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붙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러한 주가 상승이 가능했었습니다. 소프트 캠프도 마찬가지로 재택근무 관련주로 엮이지만 대선주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붙어있는 종목입니다. 방금 보신 알로이스라든지 아이크래프트가 만약에 백신 여권이랑 OTT 관련주만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200%가 아니라 한 50%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선이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대선 관련주를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선 관련주를 놓치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이슈가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더불어 가지고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이번 주에도 상한가를 갔죠. 오늘 방송에서 많이 언급되는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간 이유가 자가검사 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 1호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그러면은 휴마시스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휴마시스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더 자가진단 키트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숨겨진 확진자가 더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이 우려감에 재택근무 관련주 아니면은 이런 보안 관련주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소프트캠프가 뭐 다른 기타 재택근무 관련주보다는 대선주가 묻어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급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은 4,75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손절가는 3,820원 정도 잡으시면은 충분히 단기간에 급등주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종목 바로 소프트 캠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전문가님 좀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좀 잘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이시긴 한데 좀 보니까 어제 8% 상승을 하고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보니까 4,400원대까지 네.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지고 또 마감을 한 건데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저는 이 소프트 캠프 차트를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N자형 파동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대금이 들어온 상태로 1차적인 급등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살짝 지금 눌려준 상태에서 재차 반등 나오는 이런 N자형 파동을 기대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 고점에서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소프트 캠프를 가져오진 않았을 건데 지금 충분히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소멸된 상태에서 조정 한번 받고 거래량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5일 이평선 지금 꺾이는 구간까지 매물 소화 한번 했다고 한다면은 소프트 캠프라는 종목이 아마 N자형 파동으로서 단기간에 급등이 가능한 차트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급등 한번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자형 파동을 기대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바로 이 종목 소프트 캠프입니다.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4,750원, 손절가는 3,82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심주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요즘 이제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면 이미 다 시세를 한번 냈다가 약간 눌려있는 종목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고 저도 이제 그런 종목을 방금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조차도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작년 비하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맞죠?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더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은 이제 그런 부담감들이 전혀 없는 바닥에서 이제 새 출발하는 어떤 흔히 얘기하는 대세 상승의 초입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더 우리 초보자분들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준비한 종목은 삼익 THK라는 종목입니다. 이 삼익 THK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로봇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그 현대차 그룹에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그 기업, 로봇 기업을 인수하면서 현대가 지금 로봇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거기다가 올해는 LG 쪽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면서까지 지금 앞으로 LG의 이제 미래 산업으로 낙점을 한 것이 로봇이나 차량 전장이다라는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은 로봇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가 이 로봇 테마들의 어떤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종목들의 상승이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2차 전지라는 게 지금 2차 전지가 저희 세계를 거의 제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로봇이라는 이슈도 분명히 지금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정부가 조금 더 밀어주고 한다면은 과거 2차 전지 같은 그런 열풍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는 로봇 관련주를 가져오게 됐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로봇주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T-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T-로보틱스가 이슈는 다 동일해요. 다 로봇이라는 업종에 속해 있는데 작년 코로나 직전 가격이 한 5,000원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 종목이 2배 이상 올라가지고 12,000원까지 갔었죠. 코로나 바닥 대비 계산하면은 뭐 5배 가량 올라온 상태인데 굉장히 자리가 좋은 모습이고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이 올랐단 말이죠.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은 유진 로봇 같은 것도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저도 방송에서 언급을 많이 했거든요. 유진 로봇도 작년에 2,000원대에서 머물다가 5,000원대까지 올해 2월까지 한번 대파동이 한번 있었어요. 약간 쉬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리는 삼익 THK는 뒤늦게 올라오고 있어요. 친구들 갈 때 못 가고 있다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지분 관계를 좀 보니까 최대 주주였던 그 최대 주주의 지분이 다른 사람들로 이제 가족 명의로 지분이 이제 통째로 이동된 것이 지분을 분석하다 보니까 나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경영권 승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지분이 승계가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세금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클 때 경영권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분을 여러분이 이제 뭐 아파트나 집 같은 거 양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집값이 엄청 비싼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랑 싼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랑 세금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뭐 이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보통 어떤 경영권 승계라든지 또는 M&A가 있기 전에는 주가를 한없이 내려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정상 과정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삼익 THK도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야 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유 없는 하락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하락이 거의 끝나서 어제 바로 금요일 날 주가가 어제 장이 뭐 엄청 나쁜 장은 아니었지만 좀 되게 심심한 장이었어요. 근데 조용하다 갑자기 주가가 11%가 뛰었어요. 별다른 호재도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로봇주 중에서 못 갔던 종목 이제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 로봇이라는 이슈가 지금 100% 이 국산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밀고 있고 재작년에 여러분 소부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외국의 반도체 장비들을 우리나라 걸로 소재들 국산화하자라는 건데 로봇도 지금 사실상 굉장히 일본 같은 나라들의 수입 의존도가 큰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국산화가 굉장히 시급한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삼익 THK는 그 과정에서 이제 리니어 모션 시스템이라는 그 분야에 있어서 국산화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시면은 바닥에서 큰 상승 노려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이제 가격 범주를 좀 보면은 현재 이제 15,000원 정도 와서 이거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항상 비교 대상으로 보는 게 코로나 전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왔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예전에 작년 초 보시면은 작년 초에 11,000원에서 13,000원 놀던 종목인데 이제 겨우 15,000원 왔어요. 우리 지수가 얼마나 갔는데 지수는 완전 막 신고가 돌파가 나온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다음 주 15,000원 이하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딱 눌림목을 살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위쪽으로 기억하기 쉽게 2만 원 제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삼익 THK 로봇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15,00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5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삼익 THK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기업들 가끔 보면은 지분 변동이나 뭐 경영권 승계나 합병이나 이런 거는 주가의 호재일지 악재일지 좀 헷갈리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기업들을 많이 좀 깊이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트에서 나오는 정보도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분 관계들도 찾아보려면은 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좀 전문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방송에서 정보를 가지고 나올 때는 2번, 3번, 4번 검토를 하고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로봇 업종 중에 가장 못 간 종목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저는 이 종목 선택을 했던 것이고 아마 예전에 이제 다른 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유진 로봇 같은 거 드렸을 때도 비슷한 설명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기간 충분히 드리고 그 다음에 목표가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삼익 THK에 대해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설명을 잘 못 드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2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또 오늘이 또 보니까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인 만큼 여러분들께 또 엄선해서 이거는 제가 꺼낼까 말까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런 종목도 오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개 방송 통해서 삼익 THK 왜 제가 이거를 꼭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또 제가 숨겨두었던 종목들까지 함께 알려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3시 오늘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적풍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에서 상승할 만한 종목과 전략 챙겨주신다고 하십니다. 잠시 후 3시 오늘 무료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쯤 되면 다음 주 전략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스타 전문가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역시나 이제 테마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우리 투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시장에서 수급을 몰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테마에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서 종목을 발굴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표적인 두 종목만 좀 말씀을 드리면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백신 여권 관련된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투자 여러분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3조 인프라 정책 나왔을 때 경기 민감주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저는 인프라 투자 결과 나오면 라운시큐어 백신 여권 관련주로 급등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인프라 결과가 이날 나왔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쭉 본다고 한다면은 최대 26% 급등 나왔었고 제가 이 OTT 투자는 단순히 컨텐츠 제작하는 기업들을 보실 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바닥권에서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은 종목 코퍼스 코리아를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40% 이상 급등할 때까지 한 달 걸린 거 아니고 딱 일주일 걸렸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발굴할 수 있는 점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되는데 지금 거리두기 관련주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도 이 거리두기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일요일 날에 방송하는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엄선해서 다음 주 급등이 임박한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생각이니까 테마주 매매하시고 단기 급등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일요일 무료 방송 참가하셔서 마지막 종목 받아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이 비대면 대장주 다음 일요일 무료 방송에서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또 적풍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략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뭐 이번 주에 제일 이슈가 컸던 게 이제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에 백신이나 진단키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을 저는 첫 번째로 보고 싶어요. 현재 가장 강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아까 뉴스에서 보니까 오늘 그러니까 어제 확진자가 790명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주말 지나면 800명 넘어가는 거 아닌가. 진짜 1000명대가 좀 실제 현실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확진자나 이런 백신 이슈에 대한 부분이 좀 식어야 다른 부분들이 더 잘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확진자가 좀 줄고 또 오늘도 또 이제 그 백신 관련 브리핑이 오늘 오후 5시에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좀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나온다면 다음 주에 또 요동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슈가 얼마나 빨리 식느냐에 따라서 다른 업종들, 제가 제시해드렸던 로봇이나 2차 전지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진자 여부 잘 지켜보시고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사기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수출과 또 우리나라가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지금 지수가 저는 뭐 3,200선 근처 머물러 있지만 4,000, 5,000을 가기 위해서는 이 미래산업 관련주가 필수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로봇, 2차 전지 이쪽에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참으시라고 제가 방송 초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가오는 실적을 기대하시면서 잘 보유하시면 좋겠고 이쪽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공개 방송 찾아오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준비한 내용들 여러분께 계속 업데이트와 또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 무료 방송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 창에서 적풍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오늘 다가올 시장, 이 움직일 만한 미래 관련 산업들, 종목과 전략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잠시 후 3시 오늘 무료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2시 2부로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